혼자 사는 여성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식어가는 찻잔 하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오늘 괜찮아?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얼굴을 보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칼이나 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이 말을 나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들로부터, 내 제자들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나쁜 경우에는 신호를 알아챘지만 아무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견뎌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특히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왜 그렇게 자주 깨는 거야? 병원 한번 가봐. 하지만 혼자라면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그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가장 주의 깊은 관찰자, 가장 다정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외롭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듣지 못하는 그 신호들입니다.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105년을 살아온 한 인간이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통해 깨달은 것을 당신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혹은 60대, 70대라면 부탁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들어주십시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기를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할 때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몸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소리를 지르기 전에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로는 누구나 느낍니다.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려는 피로는 그런 피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무겁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가 되면 소파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그 피로,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나에게는 오랜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보다 10살 어렸으니 그녀가 70 중반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총명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혼자서 살림을 꾸렸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누군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 나이 드니까 이렇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그녀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빈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1년은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짜 신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화로 인한 피로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서의 피로는 다릅니다. 노화의 피로는 활동 후에 찾아오고 충분한 휴식 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경고 신호로서의 피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무겁고 좋아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며 이유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작은 일도 버거워집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이런 피로의 이면에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초기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혈은 특히 혼자 식사를 챙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혼자 살다 보면 끼니를 대충 때우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몸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된 삶, 대화가 없는 일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면 인간의 몸은 서서히 동기를 잃어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가면 몸도 따라서 힘을 잃습니다. 피로는 때로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로는 언제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양의 결핍인지 호르몬의 불균형인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인간적 온기에 대한 갈증인지 그것은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뒤에 나이 드니까를 붙이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피로가 언제부터였는지,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혹시 내 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닌지. 몸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70년, 8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친구가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리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른 리듬, 그리고 잠이 들고 깨어나는 리듬. 이 리듬들은 수십 년에 걸쳐 당신의 몸 안에 깊이 새겨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변하는 것,
그리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체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가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육이 줄고 대사가 느려지고 예전만큼 활동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완만한 변화가 아닙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거나 반대로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즘 입맛이 없어서 혹은 움직임이 줄었으니까 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넘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때로 소화계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내분비계, 즉 갑상선이나 혈당 조절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유 없는 체중 증가는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6개월, 1년을 흘려보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식사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차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것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은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식탁의 의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끼니를 줄이거나 대충 때우거나 어느 순간부터 밥 먹는 것 자체를 귀찮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중의 변화로 영양의 결핍으로 그리고 결국 면역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진리를 배웠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삽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 2, 3시에 반복적으로 깨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잠버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신경제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자율신경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 박동, 혈압, 소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수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질서가 서서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불면에는 신체적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날,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는 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무채색의 예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는 잠들기를 거부합니다. 뇌는 미해결된 감정을 안고 밤새 깨어있으려 합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아직 해소하지 못한 무언가를 안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잠 못 이루는 밤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잠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마다 잠들지 못한다면 억지로 자려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체중의 변화와 잠의 붕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같은 편지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제발 그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서랍 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신호들은 서서히 조용히 찾아오는 것들이었습니다. 피로, 체중 변화, 수면 장애, 이것들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쌓이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려는 네 번째 신호는 다릅니다. 이것은 때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 예고 없이.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 신호는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닌데 조금 걸었을 뿐인데 숨이 가쁩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혹은 왼쪽 팔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저립니다. 밤에 누웠을 때 숨쉬기가 불편해서 베개를 높이 쌓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나이 드니까 심장도 약해지는 거겠지. 병원에 가면 괜히 겁만 주겠지.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또한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늦어버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8에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가끔 가슴이 이상해요.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숨이 좀 차기도 하고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다행히 그녀는 내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심혈관 질환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 질환은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심장 질환 증상은 남성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가슴을 쥐어짜는 극적인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그보다 훨씬 모호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심한 피로, 약간의 숨가쁨,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불편함, 등이나 턱의 통증, 이것들은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냥 그런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자 사는 것에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당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다. 119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 몇 분이, 그 골든 타임이 아무도 모르는 채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공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놀라울 만큼 잘 참습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두려움도 그것은 대단한 강인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인함이 때로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앞에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나 지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식에게, 이웃에게 혹은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숨이 찰 때, 가슴이 묵직할 때 제발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의사가 아니기에 어떤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105년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 비극입니다. 다행은 언제든지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한 번 찾아오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울 때도, 당신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십 년을 당신과 함께 걸어온 그 심장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오늘 이 마지막 신호를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꺼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분들이 신호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로는 몸으로 느껴집니다. 체중 변화는 저울로 확인됩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은 가슴으로 감지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붕괴는 다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병의 신호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이 드니까 우울한 거지, 혼자 사니까 외로운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통해 가장 깊이 믿어온 것입니다. 서양 의학은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려 했습니다. 아이소한 하지만 나는 105년을 살면서 그 경계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따라서 무너집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면역 체계가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울감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인지 기능의 저하와도 직결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살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날이 계속됩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화단의 꽃을 돌보는 일, 즐겨보던 드라마,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통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혹은 반대로 울고 싶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텅 빈 느낌.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햇살이 따뜻해도 그것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유리벽 너머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그리고 마음이 보내는 5번째 신호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문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주변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강해 보이려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힙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나도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서히 무너뜨렸는지를. 혼자 사는 여성에게 우울감은 더욱 빠르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눌 때 가벼워집니다. 오늘 속상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 감정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 꺼내지 못한 두려움,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나는 오래전에 가까운 지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늘 단정하고 평온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도 항상 잘 있어, 걱정 마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달랐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고독과 슬픔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일기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녀에게 좀 더 자주 전화를 걸었더라면, 그녀의 잘 있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좀 더 깊이 물었더라면. 그러니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습니까? 정말로 괜찮습니까?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감정들이 당신 안에 있었는지, 그것들이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꽁꽁 눌려 있는지.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105년을 산 나는 이것을 압니다. 눈물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기도, 그리고 만약 그 신호가 지금 당신 안에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의사에게 가십시오. 의사가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이웃에게라도 말을 거십시오. 오늘 하루 힘들었다고, 요즘 마음이 좀 무겁다고. 그 한마디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곧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105년의 삶을 통해 이것을 압니다. 강함이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이란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성 피로, 체중의 변화, 무너지는 잠,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감정의 붕괴,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계속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의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취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곁에서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그 역할, 즉 당신의 얼굴을 매일 보고 당신의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당신이 밥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는 그 역할을 혼자 사는 여성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기 보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105년을 살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몸의 점검, 둘째는 작지만 확실한 인간적 연결,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혼자 사는 삶은 위험한 고립이 아니라 품위 있는 독립이 됩니다. 먼저 몸의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아플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병원은 아프기 전에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의식이시처럼 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최소한 1년에 2번 당신의 몸 상태를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십시오. 혈액검사, 혈압, 혈당, 갑상선 수치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이 앞서 말한 5가지 신호의 상당수를 초기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모르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알게 되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생각. 나는 그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내 경험은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편한 것은 아주 잠깐뿐입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두려움은 무지무지해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2번째 기둥은 작지만 확실한 인간적 연결입니다. 나는 여기서 거대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2-3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사흘 동안 연락이 없으면 걱정해 줄 사람,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 줄 사람, 필요할 때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연결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일 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인간관계는 은행과 같습니다. 꾸준히 입금해 두어야 정작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필요할 때만 꺼내려 하면 통장은 결국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휴대전화에 비상 연락처를 만들어 두십시오.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내가 며칠째 연락이 없을 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미리 말해 두십시오. 이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아무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일 뿐 당신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나는 평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리듬이 있는 삶은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매일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감정의 급격한 기복을 완화합니다. 특히 걷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것은 당신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행위입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지나치는 나무와 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몸에 주는 자극은 어떤 약보다도 먼저 당신의 신경계를 깨어있게 합니다. 매일 30분이 어렵다면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보호 시스템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점검하고 두세 명의 연결을 유지하고 매일의 리듬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단단히 서 있을 때 혼자 사는 삶은 취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독립은 아무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5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성 피로, 체중의 변화, 무너지는 잠,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감정의 붕괴,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알았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74세 혼자 살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로해도 나이 드니까 라고 했고 잠을 못 자도 걱정이 많으니까 라고 했으며 가슴이 답답해도 마음이 허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몸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빈자리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몸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그 생각이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몸을 오래된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쉬어주었고,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전문가를 찾아갔으며, 몸이 슬프다고 말하면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그들의 삶을 훨씬 더 길고 품위 있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뻤을 때 함께 웃었고, 당신이 슬펐을 때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이 밤새 일할 때도 쉬지 않고 심장을 뛰게 했고, 당신이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 몸이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에게는, 친구에게는,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마음을 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여성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오랜 습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긴 세월. 나는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오래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 옆 사람보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라고 하는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때로 외롭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밤에 몸이 아파도 말해줄 사람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는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압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도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온전히 가꿀 수 있는 시간, 그 안에서 당신은 어쩌면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유난히 피곤하다면 왜 그런지 물어보십시오. 요즘 잠을 자주 설친다면 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을 빨리 닦아내려 하지 말고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신호들이 계속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걷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는 이제 곧 이 긴 이야기를 마쳐야 합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오래,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긴 세월을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몸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부디 그 오래된 동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